오늘 이제 한화 이글스 25시즌 프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체제 본격 테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김민호 타격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김민호 타격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의 자갈치 그 김민호 선수입니다. 1군 타격 보조 코치로 정현석 코치, 외야 주루 코치로 추승훈 코치가 왔고요. 2군 불펜 코치가 정우람 코치가 됐고요. 전 1군 타격 총괄했던 정경백 코치가 2군 타격 코치, 그리고 2군 외야 주루가 고동진, 2군 작전 주루가 박재상.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처음부터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를 치르게 되는 온전한 첫 시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FA 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격수 심우준 선수를 4년 총액 50억, 연봉 42억, 옵션 8억. 그 보상 선수로 한승주 선수가 KT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가 한화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일단 유격수 고정, 거기에 빠른 발, 한화에 너무나 필요한.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심우준 선수의 1번 기용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맥락과 궤가 같이 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엄상백은 더 큰 금액입니다. 4년 총액 78억. 연봉이 32억 5천, 그러니까 계약금 포함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11억 5천. 보상 선수로 장진혁 선수입니다. 사실 엄상백 영입은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만약에 한화가 괜찮은 야수 옵션이 있었다면 오히려 괜찮은 야수 옵션을 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1년 총액에 1억 1천, 연봉 9천에 옵션 2천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전역하는 옵션 좀 볼까요? 8월 달에 강재민, 그리고 윤사람 선수,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전역을 하고요. 내야에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수비 잘하죠. 박정현 선수 6월 달에 복귀를 합니다. 자, 한화 이글스가 창단 40주년 시즌입니다. 그래서 신축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이게 지금 전경입니다. 멋있죠? 이제 한화는 뭐만 남았냐 하면 야구 잘하는 일만 남았어요. 정우주 계약금이 5억입니다. 2025 시즌 전체 2번. 야는 진짜 평균이 40대 중후반이에요. 페스티벌 9위 너무 인정입니다. 스플릿이 주구종이에요. 결국 뭐예요? 얘는 파워 피처입니다. 김경문 감독님이 이 친구를 어디에 쓰느냐, 즉시 전력으로 지금 쓸 거야. 그러면 일단 저는 불펜에서 기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올 시즌 김서현, 정우주가 어느 정도 플러스 옵션으로 필승조의 역할을 해준다면 하나는 가뜩이나 불펜이 좋은데 약간 언터처블 불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지훈 선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지금 한화에 포수진들이 워낙 좋아서 진짜 빠따가 한지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루 겸업하는 거 저 대찬성입니다. 진짜 적극성 기가 막힙니다. 초구서부터 비스꾸무리가 막 잡아 돌립니다. 그냥 파워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졸 포수를 확 기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본세 외국인 선수입니다. 이 친구 2019년도에 프리미어 12 미국 대표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이런 평가가 있어요. 긁히는 날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근데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시즌을 온전하게 다 치를 수 있느냐는 늘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2017년 137.2이닝, 이게 마이너까지 다 통틀어 갖고 가장 많이 던진 이닝입니다. 몸만 이상 없다면 전혀 문제 없다. 일본에서도 이 친구 워커의식도 좋다고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수가 이제 플로리안 에스테반, 이 친구는 도미니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타석에서 삼진이 조금 많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받았어요. 루키 시절에 23시즌 트리플 A에서 284 홈런 28개, 홈런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4시즌에 메이저에서는 올라갔는데 이렇게 성적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24시즌 트리플 A에서도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어디로 뛰었다? 중견수로 뛰었다. 그러면 수비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보시면 삼진이 너무 많다, 이걸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자, 이제 파트별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 선발. 과연 문동주는 부진을 탈출하고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정착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엄상백 선수는 5선발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이냐. 세 번째, 그래서 외국인 투수들이 둘이 합쳐서 28승 정도 해줄 수 있겠어? 여기 지금 세 가지 명제를 얘기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저 잠시만요. 외국인 28승 빡센데요? 좋은 지적. 제가 저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어느 팀이든 외국인 투수가
저 정도는 올려줘야 5강 이상을 노려볼 거 아닙니까? 하나 올해도 하위권에서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야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외국인 선수가 28승 정도를 선발승을 2명이서 해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찌어찌 돌아간다니까요. 왜? 대체 선발 옵션도 풍부하니까.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25시즌 하나 선발진의 성패는 누가 잡고 있어? 문동주가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키플레이어는 누구야? 문동주입니다. 한화의 선발진의 성패는 외국인 2명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현진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동주가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 선발 원투는 말 그대로 원투펀치니까 이건 제껴놓고 생각해야죠.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류현진은 류현진이기 때문에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즉 계산할 수 있는 선수니까 10승은 거기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미니멈. 그럼 결국 문동주가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2년 연속 120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적어도 130이닝 이상은 소화해야 된다. 25경기에 130이닝 정도의 10승 정도면 1차적인 목표치는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류현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건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류현진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류현진은 변수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하고? 외국인 투수 둘하고. 오히려 엄상백이 변수예요. 엄상백 선수는 작년에 놀랍게도 29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로테이션 쉬지 않고. 그래서 13승을 거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선수인데 왜 엄상백이 변수라고 했느냐. 엄상백 선수가 또 13승을 한다라고 개런티할 수 없어요. 엄상백 선수가 계속 선발로 뛰었던 선수도 아니고 솔직히 기복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엄상백 선수가 변수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한화는 불펜이 좋을 거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가 본인만 큰 문제 없이 던지면 승수 쌓는데 오히려 작년 KT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변수라는 거죠. 긍정적인 변수. 자, 근데 보세요. 국가대표 선발 투수인 문동주가 성패를 좌우한대. 류현진이 변수가 아닌 상수래. 그 다음에 5선발이 국내 선발이 작년 기준 13승 투수야.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다른 팀은. 선발이 이러면. 거기에 원래 한화의 에이스였던 김민우가 대체 선발로 준비 중이야. 현재 예상대로라면 선발진에 뭔가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1순위가 김민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준서는 그냥 준비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친구는 스태미너, 구속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친구는 그렇다고 쳐. 야도 있어요. 이태양. 근데 부상 때문에 고전했던 김민우와 수술 이후에 충분히 쉬었던 이태양이 대체 선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우도 그렇고 이태양도 그렇고 선발에 자리가 없으면 경쟁을 통해서 롱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국인 선수들이 불안하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화는 오히려 국내 선발들에 대한 구성, 신뢰도는 충분히 매력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불안해. 근데 전 그것도 솔직히 별로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화는 만약에 외국인이 한두 명이 만약에 삐끗해서 교체, 야 바로 교체. 그리고 김민우 올라와 2경기만 던져. 아니면 이태양이 올라와 2경기만 던져.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화가 외야수로 2명을 데리고 왔었으면 어땠을까? 선발이 저렇게 양적 질적으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올해 한화가 외국인 타자 둘을 갖다 외야에다 갖다 박아놓고 야구하면 옛날 로마이어 데이비스 시절처럼 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구독 안 해? 올 시즌 한화는 외국인 선발만 받쳐주면 선발은 리그 상위권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체 선발까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 한두 명이 이탈되더라도 큰 데미지는 없을 거다. 물론 이 모든 얘기는 문동주가 키맨으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한화의 선발진의 키플레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입니다. 문동주가 3번째든 4번째든 상수 역할을 해주면 한화 선발은 그냥 부드럽게 갑니다. 불펜 다른 거 없습니다. 주현상 8상태, 김서현 메이드 되면 끝. 정우주 필승조 합류 여부. 여기는 재료들은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재료가 그냥 선도만 유지된다.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재료가 선도가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왜 주현상 8상태를 얘기했냐면 주현상은 4년 동안 점점 이 친구의 기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소화 이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 친구가 장점인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프로에서
전문 투수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팔꿈치나 어깨가 다른 오랫동안 던졌던 투수들보다는 프레시하겠죠. 그래도 최근에 너무 집중적으로 던진 게 그게 조금 걸립니다. 일단 변함없이 주현상입니다. 클로저는. 두 번째 박상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요 자리가 박상원이었는데 그리고 요 자리가 주현상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박상원 선수는 팔 상태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후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복 없이 올해 전반기에 필승조로 1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김서현. 작년에는 용암이 끓다 말았어. 근데 올해 그게 좋은 의미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오롯이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하나 불펜의 키플레이어는 김서현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승혁은 조금 보자 이거예요. 메이드 된겨? 이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좀 봐야 돼요. 올해까지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우주입니다. 이 친구 아마 1군에서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김경무 감독님은 전통적으로 씩씩한 투수들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아마 충분히 경쟁할 겁니다. 이민우는 필승조입니까? 롱맨입니까? 둘 다. 저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진짜 잘해줬어요. 올해도 아마 그 비슷한. 근데 올해 한승혁하고 이민우 선수는 올해 퍼포먼스가 그들을 평가하는 정확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만약에 경쟁에서 이겨나가면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올해 만약에 삐끗하잖아요? 그럼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다릅니다. 끝사랑. 아직도 넘버원이고 온리원입니다. 좌완으로. 근데 작년에 결국은 탈이 왔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한화는 지금 투수가 우글우글 드글드글 되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불안한 게 좌완이에요. 그래서 가장 물음표이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2차 권민규 선수 좌완이죠. 지금 캠프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은 분명히 권민규 선수도 삐끗하면 바로 1군에서 쓸 감독입니다. 그래서 좌완들만 밸런스를 잡으면 한화는 무결점 불펜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8월 달에 강재민, 옆구리, 6월 달에 윤산음. 근데 만약에 강재민까지 왔는데 옆구리인데 얘가 팔생태가 좋아.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불펜은 올 시즌 리그 최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키는 누가? 김서현. 그런데 설사 김서현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옵션들이 워낙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다. 솔직히 올 시즌 하나 불펜은 별 걱정 없어 보인다. 투수 종합. 문동주 선발, 김서현 불펜 이 둘만 체크해보자. 이 두 친구가 하나 투수진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이 두 친구가 터지면 한화는 리그 최강 투수진이 될 수 있다. 선발 불펜 모두 양적 질적으로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 오히려 외국인 선발진이 현재로서는 진짜 가장 물음표잖아요. 올 시즌 한화는 철저하게 무슨 야구? 지키는 야구로 승부 봐야 된다. 왜? 공격력이 약하니까. 자, 내 아파트 한화의 25시즌 프리뷰입니다. 심우준의 합류로 풍성해졌다. 이루수 안치홍이 베스트일까요? 내야 구성은 중복 느낌이 조금 든다. 1루수 최은성 고정. 이제 1루수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늘 말씀드렸지만 최은성 외야는 절대 아니다. 최은성이 1루에 있어야 다른 친구들의 수비 위치를 픽스할 수 있다. 최은성 올 시즌 28 이상, 25홈런, 100타점 정도. 전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2루. 저는 2루수로는 안치홍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야 김태현 선수를 지명타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비만 놓고 보면 황영묵, 이도윤 이런 선수가 2루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황영묵이나 이도윤을 2루에 박습니다. 그리고 안치홍을 지명타자로 씁니다. 그리고 김태현을 대타로. 전 이게 더 현실적이고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문 감독님은 어쨌든 안치홍을 2루에 아직까지는 쓰겠다 해서 2루에 보냅니다. 그러면 안치홍 선수가 더 살도 좀 빼고 수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양 옆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도 저는 이하랑 9푼, 홈런 한 13개 정도 언저리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도윤하고 황영묵은 중복입니다. 이 친구들을 백업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친구들이 백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그 포지션은 엄청나게 강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은 한화에서 대표적으로 수비 포지션이 문제인 선수다. 빠따를 살려줘야 된다. 장타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은 1루수인데 최은성 선수가 있다.
결국은 지명타자 오른손 대타 옵션 1순위. 노시아는 다시 집중. 매 시즌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 40 먼저리. 올 시즌 팀의 4번 타자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심우준은 한화에 없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1번 타자가 없기에 1번 후보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준 선수가 타격, 출루율이 확실하게 메이드가 되고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1번 타자로서 과연 적합할까? 라는 의견도 전 100번 인정을 하고 이해합니다. 타격 말고는 수비, 베이스러닝, 센스는 한화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유격수 주전은 누가 뭐라 해도 심우준입니다. 그 다음 포수, 최재훈과 아이들. 한화는 조만간 포수 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최재훈이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포수 문제없죠. 박상원, 허관해, 한지훈까지 어린 친구들도 기량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장, 이재원도 백업 역할이 있습니다. 한화가 야수 쪽에서도 뎁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현빈. 이 친구가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한화에 꼭 필요한 선수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내야 외야 어디에 딱 들어맞는 옷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외야 전업. 그래서 올 시즌 어떻게 이 친구를 보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일단 제가 내야에 써놨습니다. 내야 파트 종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한화 내야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화는 이루수 문제만 교통정리되면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왜야? 최인호가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플로리얼은 말할 것도 없고 장진혁 선수 이탈을 커버할 수 있는 옵션은 보세요. 여태까지 선발, 불펜, 내야 전부 명제가 긍정적인 투성이었는데 여기 외야 딱 오니까는 뭐뭐 해야 된다. 그렇다. 이 외야잖아요. 리그 최약체 외야. 저는 올 시즌 한화 성적에 투수 쪽에서는 문동주, 김서현, 야수는 최인호입니다. 한화는 냉정하게 외야만 약한 것이 아니라 1번 타자 자체가 약합니다. 지난 시즌 한화의 1번으로 시즌 초반 테스트 받으면서 꽤 좋은 역할을 했죠. 올 시즌도 작년 기준이면 최인호 선수 말고는 마땅한 1번이 없습니다. 한 명 있긴 있습니다. 플로리얼. 근데 아마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상 개막전 1번은 최인호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인호 선수의 레벨업을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명제 중에 하나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장진혁 선수의 빈자리 주인공. 장진혁 선수가 작년에 한화에서 중견수 넘버1이었습니다. 출장 수로. 그래서 올해는 중견수 자리에 플로리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현빈이라는 거예요. 문현빈이 외야에 갖다 놓으면은 수비 때문에 우당탕 쿵쾅 할 겁니다. 근데 그 우당탕 쿵쾅을 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을 쌓고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아싸라게 해갖고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이진영, 유로결, 이원석 이런 선수들도 물론 백업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문현빈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찬 선수라고 제가 타격이 꽤 마음에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3시즌에는 13경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더니 요즘에 또 막 스프링 캠프에서 이 친구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진혁 선수의 빈자리는 이런 선수들이 좀 메워주는 게 어떨까 보세요. 이렇게 외야가 허하니까 김태현 선수도 외야로 쓰는 거예요. 아니 김태현 선수도 외야로 전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현빈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외야는 공격은 쓸만한데 수비는 안 되는 선수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인환도 마찬가지. 저는 김태현 선수는 1루 아니면 지명타자가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외야를 봤습니다. 어둡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셔야 됩니다. 플로리얼은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로리얼이. 그래서 하나는 외야 옵션 트레이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박건우가 나왔을 때, 정수빈이 나왔을 때, 박혜민, 손아섭이 나왔을 때 무조건 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룹 눈치본이라고 돈 쓰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때가 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투수진 가지고 있잖아요. 잃을 거 각오하고 딜해야 돼요. 올해 성적 내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시즌 전 중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질지 이거 진짜 봅시다. 솔직히 외야는 약합니다. 정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외야가 올 시즌 한화 타격 성적에 무지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심지어 하나 외야는 장타력도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너무 필요합니다. 야수 파트. 전체적인 그림은 외야가 약해서 중정도까지 써놨습니다. 근데 내야만 놓고 보면 중상. 외야가 그림 좋았으면 바로 상으로 써놨을 겁니다. 내야는 중복이 걱정될 정도로 옵션이 풍부한 반면 외야는 여전히 아쉽고 모자랍니다.
특히 외야의 공격적 폭발력이 장타 너무 떨어집니다. 야수 쪽 내야는 상, 외야는 하. 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화의 예상 타순. 일단 1번 최인호, 2번 심우준, 유격수, 3번 중견수 플로리얼, 4번 노시환, 5번 최은성, 6번 안치홍, 7번 지명타자 김태현, 8번 최재훈, 9번 우익수 이진영 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임종찬이 들어가던 누가 들어가던 상관없습니다. 자, 플로리얼을 1번을 쓰던 심우준을 1번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아무리 쳐다봐도 1번 감으로 딱 적합한 선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5번, 6번에서 에버리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선수가 김태현 선수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래서 그럴싸한 외야 옵션 하나 트레이드 하자라는 겁니다. 발 빠르고 센스 있고 투수 좀 주고. 오케이? 자, 이제 한화 이글스가 25시즌 어떨 것인가 봅시다. 수년 전서부터 제가 삼성이 조만간 아주 좋은 팀이 될 거라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도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는 아직 삼성만큼 야수 쪽에서 강하지 못한 것이 그것만 차이가 나지 투수 쪽에 선수를 모으고 인큐베이팅 시키고 심지어 지금 외부 영입까지 유현진 복귀까지 아주 그럴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투수 파트는 지금 착착착착착착 플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도 외야 여기가 너무 약합니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투수진이 최근 수년 동안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당장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화가 두산을 이기면 5강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올 시즌 한화는 수년간 들어서 순위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무조건 5강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만큼 올 시즌 한화는 경쟁력을 보여줄 거고 충분히 임팩트 있는 시즌을 보여줄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한화는 올해 분명히 5강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5강에 가고 못 가고는 두산과의 상대 전적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수 시즌 동안 최근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시즌 끝까지 가슴 졸이면서 응원하시고 재밌게 보실 시즌이가 될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한화 이글스 저도 진짜 기대하겠습니다.